네, 세 번째 코너입니다. 디지털 자산 시장의 김영석 자문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최근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제 세무조사들이 시작되고 있는데,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세무조사 국세청에서 시작이 됐었고, 포블게이트라는 또 거래소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죠. 예, 그렇습니다. 보통 경우 그 거래소들이 이렇게 코인 거래소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어떤 이유로 받게 되죠? 우선은 지금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포블게이트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인가? 네. 굉장히 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지금 포블게이트를 비롯을 해서 다른 중소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좀 원만하게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. 네. 사실상 이 개점 폐업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. 일단 이 포블게이트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약간 뭐 어떤 불법적인 뭐 탈세라든지 네. 아니면 그 법인세 뭐 각종 이런 횡령 사건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단순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같은 경우 특별 세무조사인가요? 아니면 정기 세무조사인가요?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 세무조사라고 할 수가 있죠. 네, 뭐 정기 뭐 업력이 되면 뭐 정기적으로 받는 또 세무조사도 있긴 해요. 근데 뭐 예. 이번에는 어쨌든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추정이 되시는 거죠. 그렇죠. 뭐 거래소들이 돌아가면서 5대 거래소는 대부분 다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받았을 거예요. 뭐 비썸, 업비트, 코빗, 코인은 뭐 많이 받았을 건데 이런 거래소들이 다 돌아가면서 받았을 때 어땠나요? 분위기들이? 일단은 그 대표적으로 지금 세무조사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래소가 이 비썸, 코인원, 코빗 그리고 예전에 이 플라이빗. 업비트는 안 받았네? 예, 아직 안 받았습니다. 아, 그 제일 큰 대형 거래소가 없어. 그러게요. 참 이것도 의아한 일이네요, 정말.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이 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네. 했을 때 특히 이 비썸 같은 경우에 약 800억 원 정도 이 세금을 부과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나머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뭐 거래량이라든지 뭐 거래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. 어떻게 뭐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세액이 또 징수가 되진 않았는데 이 비썸에서 800억 정도 부과를 받았다. 이게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네. 그렇다면 이번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우리가 포블게이트라는 거래소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5대 거래소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포블게이트라는 거래소를 많이 알죠? 그렇죠. 네. 어떤 회사예요? 이 포블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특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말 뭐 속히 말해서 핫한 그런 거래소였습니다. 네. 이 내부에서 뭐 AIO라든지 이 거래소에서 토큰을 뭐 최초 공개하고 판매하는 방식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. 네. 또 이 실물 경제랑 접합한 이 PTM 사업, 이 피어 토큰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이 뭐 개인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운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라든지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당장 이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그 네. 사업 자금을 이 포블게이트에 코인을 상장하고 네.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. 네. 그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? 어떻게 되고 있나요? 그 사업이 뭐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네. 진행이 됐었는데 네. 지금 뭐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뭐 이제 다른 회사랑 특히 네. 뭐 금융 회사랑 네. 비교를 했을 때 포블게이트에서 이 PTM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뭐 대부분 부동산 소액 투자 이런 투자 대상들이 많네 보니까. 예,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. 소액 투자 뭐 이렇게 마치 금융 상품처럼 네. 해서 이 거래소에서 토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네. 그 판매 금액을 가지고 또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네. 도와주는 어떤 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좀 전에 말씀하신 PTM 사업이 뭐의 약자인가요? PTM? 피어 토큰 마켓. 피어 토큰 마켓. 예. 아까 말씀하신 AIEO는 어떤 내용인가요? 이게? 일단은 이 ICO와 IEO라는 예. 개념이 있어요. 네. 이 ICO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을 하기 전에 네. 뭐 별도의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네. 그 홈페이지에서 자체 토큰을 뭐 이더리움을 받고 판매를 하는 케이스입니다. 네. 반대로 이 IEO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E가 익스체인지 네. 거래소라는 뜻이거든요. 네. 이 거래소에서 최초로 네. 토큰을 공개를 하고 뭐 회원을 대상으로 토큰을 판매를 한다. 거래소 코인이라는 얘기예요? 거래소 코인이라는 게 아닙니다. 네. 이 일반 재단들에서 발행한 토큰들, 네. 이 토큰들을 거래소에서 또 평가를 해요. 네. 하고 이거는 우리 회원들한테 소개를 시켜줄 만한 코인이다. 라고 어떻게 했을 보면 때 ICO보다는 좀 더 진일보되고 크레딧이 있는 신용도가 그렇죠. 있는 거래소 한마디로 뭐 법적인 보증은 아니지만 거래소 차원에서 추천한다. 예.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? 약간 그런 케이스로
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자, 보통 거래소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보통 어떻게 처분됐었죠? 아까 비선도 말씀을 하셨는데. 일단은 이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될 때 이 네.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길게 잡힙니다. 네. 이게 빨리빨리 그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결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. 네. 그것도 이게 아무래도 뭐 어떤 직접적인 금액에 대한 어떤 뭐 탈세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현금이 아니라 뭐 코인이 중간에 껴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. 이거에 대해서 이 뭐 세액 징수를 어떻게 세액 산정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고요. 특히 이 국세청에서 지난번 뭐 빗썸의 세무 조사를 하면서 800억 원 징수를 했을 때 과연 이 800억 원도 네. 이 온당한 금액인가? 저도 빗썸 내부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까 예, 일단 국세청에는 먼저 그냥 때릴 대로 다 때린다 그러더라고요. 국세청 세금을 다 먼저 청구를 하고 예,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불복 신청을 해라. 예.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찾아가게 되는 그런 참 묘한 구조더라고요. 이런 구조들을 보니까.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에 거기 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압수수색 들어오는 네. 것보다 국세청 사람 들어오는 게 더 무섭다. 그렇겠죠. 거긴 바로 예.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요. 이게 그 지금 현재 그 세무조사의 그 제도 자체가 상당히 뭐 이번 코너와 상관없이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. 예. 먼저 이 뭐 맞든 틀리든 세금을 다 부과를 하고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서 가져가라라고 하다 보니까 뭐 시간과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. 그렇게 될 경우.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 진짜 이 귀에 걸면 귀걸이, 네.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? 물론 뭐 적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탈세한 부분은 당연히 세금 징수를 해야 되죠. 하지만 예. 그 차원을 넘어서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수입 활동에 대해서도 과한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 예. 이건 뭐 단순히 뭐 코인 거래소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다만 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정말 뭐 좀 합당한 이유로 또 뭐 네. 조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 네. 보면은 이 최근에 그라운드 X라고 해서 이 뭐 개발사죠. 카카오의 자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체 토큰을 뭐 직원들에게 뭐 나눠주고 네. 그 나눠준 물량이라든지 추가 발행량에 대해서 뭐 온전히 공개를 하지 않았다. 그리고 해외에서 토큰을 판 그 물량과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이 어떻게 보면 탈세에 네.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.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지금 포블게이트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내용도 어쩌면은 이 그라운드 X가 쏘아올린 어떤 자금 공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그 포블게이트는 최근 들어서 고팍스의 거래 인가 결정 이전에 우선순위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.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? 일단 이 포블게이트가 아니라 고팍스가 네. 뭐 5번째 거래소 인가 받았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저도 포블게이트가 될 줄 알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밖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고팍스가 될 거야, 포블게이트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. 저도 그 정도로 뭐 포블게이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이유는 일단은 뭐 어쨌든 거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 거래 환경 이게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. 네. 그리고 이 뭐 포블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 내부에 그 뭐 임원진이 7명 정도 된다고 해요. 그 7명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거래소에 뭐 재투자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뭐 거의 영업 마지막에 들어서는 좀 이 뭐 일부 토큰들이 몇만 % 상승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옛날에 유명했던 거래소 있죠 코인빗과 네. 많이 유사한 그런 거래소가 돼버렸다. 어떻게 보면 이제 5번째 주자로 거의 시장의 분위기는 인정이 됐었는데 예, 뭐 어쨌든 내부적으로 뭐가 정리정돈이 상당히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았었나 봐요. 그렇죠. 이 뭐 내부적으로도 뭐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자 네.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. 뭐 일단은 사실 MM 세력들이 작정하고 들어오면 그걸 막기도 힘들거든요. 네. 보통 은행 계좌 제휴를 할 때 보니까 요구하는 서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. 예, 특히 그거는- 이 포블게이트가 좀 그 협조적으로 잘 제출을 합니다. 네. 그런 자료에 대해서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. 좀 많이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. 또 예전에는 한번 그 단독 상장한 코인이 법적인 문제에 또
휘말리는 사례가 있었죠. 예. 어떤 내용이에요? 그 작년 10월 이 10월이 아니라 그 전에 네. 이 단독 상장을 한 코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네. 포블게이트에. 네.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아마 이 재단이 거래소 측과 어떤 얘기가 오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. 이 단독 상장 그리고 뭐 백서라든지 사업 네. 비즈니스를 확인을 해봤을 때 크게 어떤 비전이 없는 코인인데 상장을 했네 싶은 게 몇 개 있었거든요. 뭐 소위 말하는 듣보잡 코인들이 좀 몇 개 올라갔었나 봐요. 그렇죠. 뭐 그 중에는 코인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BMW 코인 이런 것도 있었고요. 벤치 코인은 없었나? 벤츠 코인도 뭐 만들 수는 있었겠죠. 근데 뭐 그런 코인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뭐 T모 코인 같은 경우에 이 코인이 정말 기계적으로 계단 상승을 계속 보여줬어요. 네. 200원에서 약 한 4,700원까지 아유 시원하게 올렸네. 아주. 계속 올렸죠. 그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. 네. 그 올린 기간이. 그 계단 치고는 상당히 가파른 계단이었었나 봐요. 그렇죠. 이 계단도 와 정말 어떻게 자를 대고 차트를 그리면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이 계단식으로 올리더라고요. 거의 63빌딩 계단이네요, 거의.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. 네. 지금 여기 피해자가 엄청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동부지검에서 해당 코인과 운영사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더라고요. 어떻게 됐어요, 결과?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뭐 조사를 근데 하고 조사 있고, 중이다? 예. 네. 일단 포블게이트 측에서도 굉장히 좀 협조적으로 자료 제공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작년 10월에는 또 현금 탈취 논란이 뭐예요? 일단 이 포블게이트에 상장되었었던 코인 중에 이지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. 이지 코인이요? 예. 네. 그 이지 게임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코인을 상장을 하고 또 뭐 비슷하게 계단식 상승하면서 뭐 차트를 그려 나갔겠죠. 네. 근데 마지막에 이 운영사의 내부 직원이 이 금액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. 아, 그냥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? 예.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 횡령이네요, 횡령. 그렇죠. 네.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으면은 네. 그 상장된 코인을 가지고 계속 뭐 운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라든지 그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내 계정에 뭐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네. 이 코인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겠죠. 네.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재단 내부의 어떤 콜드 월렛 지갑 이런 네. 것까지 다 털어서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코인 재단들 입장에서는 어때요? 포블게이트 상장시키고 싶은 거래소인가요?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에 이 포블게이트가 거래량이라든지 네. 왜냐면 이 포블게이트가 이 상위권 거래소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걸렸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 포블게이트가 어쩌면 이 빗썸이랑 업비트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네. 그런 평가도 있었고 아, 그 정도까지도 업계에서는 바라봤었네. 예. 왜냐하면 이 현금 입금이 되고 사실 재단 입장에서 상장을 했을 때 네. 어떻게 뭐 잘만 핸들링 한다라고 하면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재단에서 어떻게 판매용으로 설정한 물량을 온전히 문제없이 좀 편하게 잘 팔 수 있겠다.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래소입니다. 뭐 불법적인 이미지는 아니었었고요. 그럼 보시기에 김영석 의원께서 보시기에 잘 나갔던 포블게이트가 예. 그렇게 중위권으로 추락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? 일단은 사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. 뭐 일부 코인들이 계속해서 펌핑을 한다. 네. 근데 이 펌핑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이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정말 극단적으로 100%, 110% 이렇게 상승을 하는 네. 코인들이 있어요. 네네. 근데 그건 정말 어떤 뭐 호재라든지 아니면 사유가 있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네. 근데 포블게이트 같은 경우에 상장한 코인은 많은데 한 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%, 뭐 몇만 % 이렇게 20만 %.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네. 다른 코인들이 뭐가 되냐? 왜냐하면 그 정도로 상승을 해버리면 이 모든 어떤 현금이라든지 시가총액이 그 코인에 쏠려버리게 되는 거거든요. 결국 이런 MM 펌핑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거래소 자체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약간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네. 좀 문제 사항이 많았고요. 특히 이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네. 이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인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이 거래소는 내주면 안 되겠다. 부담스럽겠죠, 당연히. 그렇죠. 네. 뭐 이런 코인들을 방치하다 보면 은행들 입장에서도 괜히 연루가 되는가 싶을 정도로 예. 정치적 법률적 리스크가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특근법에서 좀 제시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네. 은행으로 하여금 문제 있는 거래소에다가 뭐 실명 계좌 내주지 마. 실명 계좌가 없으면 일단 안 되는 거거든요. 거래소 인가가.
ISMS까지는 정말 문제 없이 받았습니다. 뭐 네. 거래소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거래소 운영 방식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현금 입금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추락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포블게이트와 같이 이제 5대 거래소에 들어가지 못한 그 중소거래소들 예. 앞으로 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관문을 넘어야 될까요? 일단은 정말 좀 많이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. 어쨌든 이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좀 자정 활동을 해야 됩니다.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, 정말 쉽게 얘기를 하면 투자자 피해 방지해라. 네. 그 투자자가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물리지 않도록 이 상장돼 있는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들에 대해서 뭐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유통량 관리를 해라. 약간 이런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전문가를 영입을 하더라도 네. 좀 핸들링을 잘 할 수 있는 거래소다. 네. 이런 걸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물론 보안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네.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 거래소 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네. 지금 뭐 5개 거래소 같은 경우엔 그 일들을 문제 없이 해냈기 때문에 또 인가를 받은 케이스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감사합니다. 풍문레이더 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